안녕하세요. 야간 CS 리더입니다. 오늘은 KSCQI 대비 야간의 품질 평가 변경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SCQI는 Korean Standard Context Service Quality Index의 약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콜센터 상담 품질 지수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KSA라고 해서 한국 표준협회 주관이고요. 6월에서 8월까지 온라인하고 전화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물어보는 항목들이 상담사와 상담을 할 때 어떤 소음이 어땠니? 뭐 상담사의 발음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이 정확했니? 말속도는 적절했니? 상담사가 니즈 파악을 정확하게 했니? 뭐 올바른 표현을 쓰고 있다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업종 간 경쟁보다는 이 서비스 품질 향상 목적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고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사의 뭐 발음 실수, 이런 상담사의 실수 관련된 평가 항목은 평가를 완화하고, 반면에 고객의 정확한 니즈 파악, 그리고 뭐 상담 적극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은 평가 항목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야간에는 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나요? 라고 했는데, 일단 야간 풀 근무가 끝나고 나서 09시 이후에 상담한 건들이 아주 드물지만 샘플링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본부의 방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가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변경된 내용은 지난주에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샘플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었고요. 2개로 줄었는데 주제는 하나는 분실, 그리고 하나는 무작위로 샘플링 될 거고요. 평가 항목 수가 기존에는 6개 항목이었죠. 공통지침 하나에 HEART 해서 6개 항목이 이제 18개로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건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점수 배점 같은 경우 기존에 100점 만점에서 한 항목을 미준수할 때마다 1점씩 감점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이번에 변경된 것은 7월 달부터는 각 평가 항목별로 18개 항목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5점씩이고요. 5점씩 16개 항목이 있고 나머지 2개 항목은 10점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평가 항목들의 합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새로운 평가 항목은 18개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만족하는 완벽한 상담 나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85점 이상이 만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85점도 만점, 90점도 만점, 95점도 만점, 100점도 당연히 만점이고요. 자, 7월부터는 그렇게 평가가 변경이 되는데, 그럼 이번 달 6월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요것은 일단 2샘플은 기존 평가한 대로 6개 항목으로 감점 개념으로 2샘플은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1샘플은 새로운 평가안의 기준으로 18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샘플, 한 개의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하는 그 샘플은 점수를 내가 만약에 100점 만점에 뭐 한 80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 80점을 10분의 1로 줄여서 8점으로 인생 총점에는 가점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0점을, 만약에 100점, 최대가 100점이기 때문에 100점을 10분의 1로 줄이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대조사 대비 상담 품질 모니터링 진단표 나눠드렸던 엑셀 파일을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시트를 보시면 크게 대분류는 4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물리적 환경, 신뢰성, 그리고 친절성과 적극성,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있고, 이 세부 항목이 18개로 세분화가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상담 소음, 불손한 감정이 드러나는 강한 키보드 소음. 보통 이런 걸 이제 평가할 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고객이 인입됐을 때는 키보드를 이렇게 치고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더니 그때부터 상담사가 이렇게 쳤다.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외부 환경에 불필요한 소음, 네,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배점은 5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 발음 역시 배점은 5점인데, 더듬이나 뭉침, 흐림 등으로 인해서 고객이 알아듣지 못하고 재질문을 했을 때, 이럴 때를 말합니다. 여기 비고 쪽에 보시면 1, 2회까지는 가만히 되는데, 3회 이상이면은 감점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음성, 억양, 높이. 그래서 음성의 고저, 수준 평가 한다고 했는데, 배점은 5점이고요. 예를 들면, 고객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내가 여기로 전화를 줬는데, 어떤 주간 반려권입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고, 고객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전화 통화 끝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죠? 내일 아침에 어떻게 전화를 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 119로 전화했나? 114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음정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음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당연하지! 이런 의미로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데,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의 크기는 당연히, 예를 들면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 고객이 설명을 하면서 상담이 길어지고, 이럴 때 고객이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아니면 좀 나쁜 목적으로, 고객님! 이렇게 갑자기 성량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감점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속도, 문장 단위의 휴지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조회를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위치 조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데, 보통은 한 줄 설명을 하고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또 한 줄 설명하고 이렇게 문장 단위로 휴식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대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녹취를 들어보면 특히 분실본 위치 찾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거의 래퍼분들이 많으세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비고 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바쁘거나 급한 상황에는 그거에 맞게 또 진행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한 줄 설명드리고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이러는데 고객이 그걸 좀 언짢아한다거나 피드백을 하면 당연히 더 빠른 속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언어 습관 배점은 5점이고요. 한 종류의 스캐너를 5회 이상 사용 시 감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라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네 고객님, 맞습니다 고객님,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이런 것도 좀 습관적인 언어도 사용을 좀 자제하라는 목적 같아요. 여섯 번째, 맞이, 종료 인사. 상담사 실명을 첫 끝인사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서, 동, 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카스라든지 아니면 녹취상에서 상담사 이름이 정확히 들리는지 여부만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동관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말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송환했습니다. 네, 송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보여지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문의 내용 파악. 고객의 문의를 못 알아듣고 다시 묻는 경우에 감점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배점은 5점이고요. 이 비고란에 보시면은 고객의 내용이 누가 들어도 불명확해서 재차 확인하는 경우는 감안해준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호전한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배점은 5점이고요. 인입 후에 고객 문의 내용으로 바로 담당 부서로 호전을 하면 미감점이고요. 야간 아레날로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호전을 하거나 아니면 주간 반려를 했다. 이런 경우 이제 감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확한 안내. 오안내 정정 시 50%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인콜에서 예를 들어 내가 오안을 했다가 급하게 정정을 하면 가만히 됐었죠. 근데
이제는 인콜 상에서도 원콜 상에서도 어떤 오안내를 했다가 나중에 정정안내를 했다. 그러면 50%의 점수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웃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웃을 해서 정정 안내를 했다. 그러면 50%는 가만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종료 인사 후 전화 끊기가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 배점 5점이고요. 종료 인사 후에 2초간 대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 경청 태도, 말자름, 말 격침 시 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00점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이게 이제 18개 항목 중에 2개밖에 없는 10점짜리 항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당연히 말이 겹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상담사든 누구든 그럴 수 있고요. 다만 말이 겹쳤을 때에는 반드시 말을 멈춰야 합니다. 이때 말을 못 들은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해가지고 고객과 나의 말이 겹친 상태로 계속 진행이 한다. 이러면 감점이 됩니다. 다음은 대기 양해. 10초 이상 대기 시에 사전 사후 멘트 필수라고 합니다. 100점은 5점이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고객한테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기 멘트를 하고 나서 이게 10초 이상 길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10초가 되기 이전에 8, 9초쯤에 한 번 더 대기 멘트를 써주셔야 돼요. 고객님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 확인해 보려고 하니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 멘트를 쓰셔야 해요. 그래서 대기 멘트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엠키스에서 주로 우리가 어떤 자주 좀 보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만에 법인 습득 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인 습득 시의 구비서류가 뭔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 엠키스가 열려있다고 처음부터 열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약 19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엠키스로 검색을 하지 않고 실장님 또는 부실장님한테 질문으로 S톡으로 실장님 이게 뭐예요? 라고 쳤을 때 그것도 한 7에서 8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초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싶은 거는 일단 고객한테 대기 양해 멘트를 쓰지 말고 차라리 오비콜로 양해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다음 발음 표현. 발음 표현은 100점 5점짜리고요. 사물 존칭. 일단 사물 존칭 같은 경우는 어떤 존대를 해야 될 대상이 고객,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존칭을 쓴 경우를 말하는데 요거는 다음 두 번째 시트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르다, 틀리다 이런 거에 잘못된 사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다 아시죠? 다른 거는 A와 B가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 쓰는 말, 상담 중에 쓰는 말은 대부분 다르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 틀리다는 표현은 웬만해서는 좀 잘 쓰지 않습니다. 틀리다보다는 고객한테는 아닙니다라고 그것이 wrong, 그러니까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요. 틀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거의 들어본 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이 제가 지금 말한 게 혹시 맞나요? 틀렸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직원이 고객님 그 표현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르다. 다음 예의 바른 표현. 배점은 5점짜리고요. 첫 번째 본인 높임 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을 존대를 해야 되는데 존댓말을 잘못 써서 나를 존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근데 상담사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직원분이 네 여쭤보세요 라고 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객이 높은 사람이고 나한테 고객이 높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네, 여쭤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반대로 내가 고객님께 물어보는 것을 고객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형 표현 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시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끝에가 요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요 조체는 좀 뭐라 그럴까 고객한테 좀 이렇게 명령, 지시형으로 좀 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뉘앙스로 해주시는 게 기본 표현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비꼬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표현 감점. 이거는 뭐 쉬우니까 패스할게요. 다음, 신속한 은혜. 자, 배점은 5점이고요. 자, 이거는 10초 이상 대기 시 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에 나왔던 그 대기 양의 멘트, 그거 사용하는 거 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10초 이상 대기 시에 그냥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대기시키는데 9초까지는 되는데 10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대기가, 고객 대기가 좀 발생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차라리 오비콘으로 양해를 구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10점짜리가 드디어 하나 또 나왔네요. 자, 공감은 고객 니즈 확인, 고객 반응 등의 공감 호응 표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 처음에 이렇게 첫인사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근데 수고가 많았네요 라고 했는데 네 라고 한다거나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되게 좀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끝날 때에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 네, 소동안이었습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고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쿠션 멘트, 어떤 감사 멘트, 이런 멘트를 상황에 따라서 고객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호응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쉬운 안내. 배점은 5점이고요. 전문용어 사용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간에 예를 들면은 일할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TDS, TWD에서 TDS로 바뀐 거 우리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고객들은 더 잘 모르겠죠? 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할 때 운전면허증에 암호 1년 번호,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라는 설명 없이 그냥 암호 1년 번호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고객이 암호 1년 번호가 뭔지 굉장히 생소하겠죠. 다음 마지막 추가 문의. 배점은 5점짜리고요. 상담 종료 전에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십니까? 라고 반드시 한 콜에 1회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온 가로 부분, 추가 질문으로 만약에 고객이 뭔가를 하나 더 물어봤다. 더 궁금하신 게 없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이것도 궁금해요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 설명을 해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없이 그냥 끝인사하고 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18개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 다음에 두 번째 시트, 다른 표현 미흡사의 이 시트를 보시고 두 번째 내용 계속 진행해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시트를 보시면 위아래 표 두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 표는 대부분 사물 존칭이고요. 아래 표는 정중한 표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의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좀 올바르지 못한 표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올바른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물 존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 표현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시고 입에 좀 숙달시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표의 사물 존칭에서 우리가 주로 좀 많이 틀리는 잘못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번호가 몇 번 맞으세요? 확인되셨고요. 다른 은행으로 변경되셨어요. 맞으세요. 빌딩은 아니세요. 방법은 없는 상태세요. 변경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라 뭔가 사물의 어떤 존칭의 표현을 쓰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물 존칭을 주로 쓰는 그 사례를 한 가지 좀 보자면, 빌딩은 아니세요. 요거는 20번인데요. 20번 빌딩은 아니세요로 봤을 때, 아니다. 이 동사는 일단 아니죠. 네, 틀리다라는 건데, 아닌 거의 주체가 뭐죠? 빌딩이죠. 네, 빌딩은 아니다. 근데 빌딩은 일단 사물이죠. 그럼 빌딩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빌딩은 아니세요. 라고 해서 그 시다. 그러니까 세요라는 존칭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사물 존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빌딩은 아닙니다. 라고 심플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좀 특이한 거는 8번을 보시면은 위표의 8번 성함하고 연락처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좀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좀은 좀 먹는 표현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은 사용하면 할수록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 표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를 좀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8번의 표현은 그러니까 성함하고 연락처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Can I의 의미인데, 요거를 좀 좋은 표현, 오른쪽에 보시면 성함하고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가 말씀을 해 주시겠니? 그러니까 Can I가 아니라 Would you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좀 바꿔서 쓰는 올바른 표현, 여기 나와 있는 올바른 좀 가이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에, 아래의 표에 보시면은 올바른 표현, 그러니까 정중한 표현들이 11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 표현이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말을 되게 정중하게 쓰더라도, 뭐뭐 해주세요 고객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어떤 문법 자체가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공손하고 어떤 격이 있다는 거죠. 정중함이 더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뭐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야간, 내부, 품질 평가니, 변경 내 배경, 그리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18개 항목, 주요 항목과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표현, 올바른 표현,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18일 각 실별 업무 시작 시각부터 이 평가 샘플 한 건이 또 샘플링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올바른 표현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상담하는 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